네, 굿이브닝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단일가 매매 거래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단일가로 거래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하고, 그리고 단일가 거래 방법, 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가 거래 방식이라는 건 단일가 매매는 투자자의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서 가장 균형적인 가격, 매수와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장 균형적인 가격을 이뤄내는 가격에 일시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체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증시 일정과 시간이 있는데요. 증시 거래 시간에 보시면 이제 장막 정규 시간이 있죠. 9시부터 3시 반까지 시장인데, 9시 정확히 말하면 9시부터 3시 반까지 정규 시장이지만 단일가 매매를 제외한다면 3시 20분까지가 정규 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더 비싸게 내놓거나 혹은 더 비싸게 살려고 하거나 더 싸게 살려는 사람들 우선으로 매매가 거래되는 진행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가 방식이 되는 구간은 장 시작 동시효과라고 하는 구간, 8시 반부터 9시까지 주문을 넣어서 9시,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우리 시초가가 체결되는 순간에 체결되는 것을 장 시작 동시효과라고 얘기하고요. 장마감 동시효과는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뭐 15시 29분 59초까지인가요? 거기까지 주문을 넣어서 15시 30분에 균형각을 내서 딱 종가로 형성되는 게 이제 종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종가고 이제 시가가 되겠죠. 그래서 동시효과라고 하는 거는 보통 동시에 호가라는 게 부를 호자죠. 가격 가짜에. 그래서 동시에 가격을 부르는 걸로 돼야 되는데 보통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정상적인 의미로는 이것도 동시효과도 단일가 매매입니다. 그리고 장전 시간의 종가라고 하는 게 있고요. 8시 반부터 8시 30분까지 40분까지 거래가 되는데 이거는 전일 종가로 거래가 됩니다. 전일 종가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수량이 있어야지 결국 매매가 되겠지만, 어쨌든 전일 종가로 거래를 할 사람이 있다면 장전 시간의 종가에 매매가 되는 거고, 장이 마치고 3시 30분에 마치고 나서 3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장후 시간의 종가라고 해가지고 당일 종가로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라고 하는 장 마감하고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체결되는 시간의 단일가가 매매가 있어요. 당일 종가 대비 등락률이 이거는 있을 수가 있고요. 등락률은 단일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서로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다만 상한가와 하한가를 더 벗어나는 가격에서 거래는 되지 않고요. 단일가 거래 종류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그다음에 장전 시간의 종가, 장후 시간의 종가, 시간의 단일가, 단기 과열 종목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특이한 부분들은, 장전 시간의 종가와 장후 시간의 종가는 내가 주문을 넣으면 내가 매수자로 주문을 넣든 매도자로 주문을 넣든 간에 순차적으로 먼저 주문을 넣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문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파는 물량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고요.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호가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호가에서 시간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시간외라는 부분에 이제 여기 6만 주가 지금 6만 8천 6만 888주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매도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내에 4시까지 시간 내에 주문을 넣으면 장 마감하고서 이 6만 주까지의 매매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의 거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의 종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경우는 이제 키움 주문 같은 경우에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증권사별로 주문창이 약간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키움증권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종가라고 하는 부분들, 시간의 종가로 여기서는 삼성전자는 매수가 12,355주가 있죠. 그러니까 4시에 끝나고 나서 이제 12,000주가 다 매도자가 없어가지고 12,000주에 매수를 하려는 주수가 남아있는 거고요. 여기서 매수 매도의 종류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장후 시간에 장전 시간에 있죠. 그래서 장전 시간에는 전일 종가로 사진다라는 거, 장후 시간에는 당일 종가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간 체크하시고 이거를 장후 시간에 오늘 삼성전자가 만약 3시 뭐 반에 끝나고 나서 내가 주문을 넣을 건데 그러면 장후 시간에 종가니까 가격은 필요 없죠. 가격은 필요 없고 매수를 할 거면 매수에다가 주수를 넣으면 되고 매도를 할 거면 매도에다가 주수를 넣는다면 이쪽에서 이제 수치가 내 물량에 체크가 되면서 매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단일가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이런 식으로 시간의 단일가라고 이제 주문 위에 카테고리에서 보시면 주식에서는 주식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시간의 단일가 현재가에서 보시면 되고 주식 주문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뭐 시간의 매매에서 시간의 단일가 주문 종합 같은 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4시 10분부터 체결이 되죠. 그러니까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4시 10분까지 주문을 받아 가지고 거래가 10분부터 10분 단위로 체결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시간은 우측에 보시면 6시에 체결이 돼서 마지막에 체결이 됩니다. 10분 단위로 체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5시 59분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주문을 넣어야 6시에 체결이 되겠죠. 시간의 단일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매수를 할 때 이제 시장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 체결 시간이 내가 만약 4시 10분에 체결이 되고 싶다. 4시 10분에 체결되고 싶다면 뭐 4시 9분쯤이라든지 4시 9분쯤에 봐가지고 호가를 봤을 때 그때 예상 체결이 이런 식으로 호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 가격보다 이 가격 정도면 내가 사겠다 혹은 이 가격 정도면 내가 팔아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가격에 팔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주문을 그 가격에 넣으시면 되고요. 이 아래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수량이 있다고 다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지금 현재 호가를 가지고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약간 두 호가 이상 위로 가격을 올려놓거나 아래로 이제 팔고 싶을 때는 두 호가 이상 밑으로 내려놔야 안정적으로 팔릴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 거래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뭐 0.19% 지금 올라가서 마감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10%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이거를 만약 주문을 할 때 시간의 단일가 현재가에서 이 주문이란 창을 뜨면 이 창이 뜹니다. 뭐 주식 주문이라는 곳에서 0339랑 뭐 시간의 단일가 주문 종합 혹은 다른 증권사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의 단일가를 찾아가지고 보시면 화면이 되시는데 키움증권으로 봤을 때는 시간의 잔고라는 구간에서 조회를 눌러가지고 내 잔고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잔고를 판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회를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매도를 얼마에 넣겠다라고 해가지고 주문을 완료하셔야지 주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가 거래 중에 이제 단기 과열 종목 최근에 뭐 동부제철 쪽이라든지 아니면 녹십자 랩셀 그리고 ETN의 삼성 원유 레버리지나 신양 원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괴리율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많이 몰려가지고 뭐 위험 부분들 때문에 단일가 거래를 하겠다, 괴리율을 낮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단일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몇 가지 어떤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단기 과열을 이제 지정 예고하는 부분들이 되면 단기 과열 지정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은 주가가 40거래 종가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그다음 회전율이라고 보면 2거래 평균 회원율이 직접 40거래 평균 회전 대비 500% 이상 엄청나게 회전이 많이 됐다는 소리고요. 변동성이라는 건 최근 2거래 평균이 일중 변동성이 직전 40거래 평균보다 50% 이상 변동성이 증가됐을 때 그럴 경우에 단기 과열 지정 요건이 되겠죠. 요건이 되는 경우 그게 만약 지정이 되게 되면 요건에 맞아가지고 지정이 되게 되면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유동성 점유는 10분 단위 매매라고 있고요. 단일가 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초에 전년도에 너무 거래량이 없거나 거래량 유동성이 적은 종목은 그냥 그 다음 1년 내내 10분 단위로 거래를 하게 되게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유가증권에서는 39종목 있고 코스닥에서는 2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점으로 되는 거 좀 이따가 바로 다음 화면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움직이는 것들 10분 단위 매매가 되고 이상급등이 그냥 일반적인 이상급등에서는 30분 단위로 단위 매매가 적용이 되는데 보통 3일 거래일 정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단기 과열 종목에 보시면 3거래일, 10거래일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거만 봤을 때는 최근에 나온 동부제철이나 동부제철 우선주의 어떤 종목이 문제인데 동부제철 우선주라고 10이고 일반주라고 3거래일이라는 게 아니라요. 동부제철 우선주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이거 부분들은 한국 거래소에서 매매 거래제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특이 종목 품절주라고 보이죠. 품절주라는 부분들의 유통 주식수, 그 다음에 자본 감소 및 장기간 매매 거래 종목, 종류 주식, 주식수 부족 종목, 그 다음에 주식 분산 부족 종목, 이런 요건이 결정이 됐을 때 이제 10거래일 동안 발동이 되는 거고요. 급등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보시면 일반적인 종목은 조건은 발동 예고 종목 조건은 똑같은데 3일 동안 체결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가지고 3일 동안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 방식이 됩니다. 과열 종목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이거는 앞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9시, 8시 반부터 호가 접수를 개시해서 9시에 체결이 되겠죠. 동시호가 체결이 되는 거 단일가. 그 다음부터 9시 반까지에 또 주문을 받아가지고 체결이 되고 또 9시 반부터 10시까지 체결이 돼서 10시에 체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30분 단위로 돼가지고 정규시장에 총 14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보통 10분 단위로 되어 있는데 과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도 30분 단위로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핫한 유가 레버리지 ETN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규모 손실 위험이라든지 매매 체결 방법의 전환, 매매 거래 정지에 대한 방법들로 지금 이상 급등에 대해서 과열로 돼가지고 거래가 이제 30분마다 한 번씩 호가를 접수해가지고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분씩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지금 67%인데 80%까지 올라온 굉장히 유가의 원래 가격이 지금 여기라서 이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은 이 정도가 돼야지 맞는데 이것보다 67%가 더 비싼 가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자가 지금 신규적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LP라는 부분들도 사실 지금 증권사 쪽에서도 나와도 개인 투자자들이 다 싹쓸이하는 형식으로 돼서 괴리율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제가 다음번에 이제 유가에 대한 중기 투자에 대해서 혹은 그 유가라는 ETF 펀드라는 부분들
그걸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유가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USO나 UCO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나 펀드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뭐 짧은 수익률이라든지 뭐 되게 단타 치듯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뭐 지금 유가가 20달러 이하로 더 떨어졌다가 마감을 했었는데 40달러 이상까지는 그래도 보고 가져가겠다, 100% 이상을 먹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들은 다음번 강의라든지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TF랑 ETN 같은 경우 보면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곱하기 곱퍼스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괴리율이 발생되는지는 종목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나스닥이나 이런 해외 부분들의 지수에 투자를 할 때도, 근데 뭐 중간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해외 쪽에서 거래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해외 쪽에 변동성이 많이 심해질 때 우리나라 쪽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끝나고 없거나 거래가 못 하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급등락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해외 쪽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요즘에 HS라든지 거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단일가 거래를 할 때 단일가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단일가 거래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가로 그냥 주문을 넣으면 돼요. 간단하게 이제 동시효과라든지 단기 과열에서 장중에서 과열 종목을 매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때는 그냥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면 됩니다. 시장가라고 하는 거는 주식 주문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주식 주문해서 여기 부분들을 보면 시장가라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도 여기서 시장가로 해가지고 수량을 넣고 주문을 넣을 경우에는 동시효과와 과열의 어떤 그 이번 체결 시간에 나는 무조건 살 수가 있어요. 단 뭐 상한가나 하한가에 있어가지고 살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좀 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시간의 단일가는 체결 시장 직전 부근에 호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넉넉한 충분히 넉넉한 호가의 주문을 넣어야지 시장가 효과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시장가가 그냥 위로 가장 내가 체결시킬 수 있는 가장 최우선의 어떤 가격에다 그냥 체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비싸게 사도 상관없다. 난 지금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난 살 거니까 어떤 가격이든 불러라.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시장가가. 근데 시간에 다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매수라든지 매도 호가를 좀 넉넉하게 둬야지 매매가 됩니다. 근데 원하는 가격에서만 사고 싶어요. 시간에 다닐까든 혹은 뭐 동시효과든 간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지정가 주문을 넣으면 됩니다. 보통가. 보통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넣으면, 여기다 가격을 넣어가지고 넣으면 그 가격에 와지면 사지는 거고 안 사지면 안 사지는 겁니다. 근데 단일가 거래에 혹은 동시효과에 나오는 시초가에 사고 싶어. 무조건 사고 싶어 시초가에. 그러면 그 매수를 할 때는 시장가로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하는 가격을 산다. 내가 과열 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과열 종목을 내가 들고 있던 게 최근에 뭐 50짜리짜리 잘 가고 움직였기 때문에 나는 사고 싶어. 그렇다면 그 가격에다 주문을 넣고 그 가격에 왔을 경우에는 체결이 되니까, 오늘 하루 종일 14번 아까 거래가 된다고 했는데 계속 하루 종일 그 가격에 대놓고 있으면, 그 가격이 만약 왔다 간다면 혹은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이 된다면 살려고 주문 넣은 게 그때 이제 체결이 되겠죠. 그럼 이제 대강 이 정도 가격이면 주문 넣을 만하다 싶을 때 단일가 거래라고 해가지고 급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량으로 장난치는 어떤 세력들도 있고, 혹은 뭐 작은 종목이라면 특별하게 뭐 조금 돈이 많은 개미 투자자들도 호가를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일가에서 이번에 내가 이 정도 가격에 오면 난 꼭 사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가격 정도에 오거나 그 가격 정도에 이번 거래가 체결이 될 것 같다면 지금 현재 그 가격보다 한두 호가 정도 위에다 놓고 거래를 하고,
만약 거래가 안 되거나 끝냈을 때 그 가격에 그냥 살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넣어 두시면 되고, 아, 시간의 단일가도 움직이는 걸 좀 보면서 많이 빠진다 싶으면 안 사고 내일 사야지, 올라간다 싶으면은 좀 높은 가격으로 사야지라고 한다면 시간의 단일가 주문이 되는 10분 단위에 약간 1, 2분 정도 전부터 호가를 보시고 체크하셔가지고 한도 호가라든지 혹은 어느 이 정도 가격에는 충분히 살만하다 싶을 때는 좀 넉넉하게 호가를 여유 있게 한다라고 한다라는 건, 내가 살련다면 좀 산다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으면 좀 더 비싸게 주문을 넣는 거고, 팔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싸게 주문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차트를 아까 단일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단일가 차트를 한번 봐드리면 이제 동부제철, KG 동부제철이, 네, 지금 보시면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과일 종목이라서 지금 과일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30분 단위로 돼 있습니다. 30분이기 때문에 30으로 놓으면 이제 똑같이 30분대로 가격대가 하나씩 점이 생겨죠. 그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봉으로 그냥 그 시간 거래되는 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10거래일 정지였던 KG 동부대철 우를 한번 볼까요? 지금 30분 단위로 돼가지고 가격 3개가 움직였겠죠. 이거 10분 단위로 놓고 보면, 예, 10분 단위로 놓고 보면 계속 단일가 거래가 계속 되어 있는 종목이다. 유동성이 적은 종목이라서 1년에 연초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42개의 종목이 저유동성이라 가지고 10분 단위로 1년 내내 거래가 돼요. 보시면 이제 작년 1월 달이니까 여긴 보시면 알겠죠. 왼쪽에는 거래가 없어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합니다만 봉으로 나타나죠. 봉이라는 건 10분이라는 시간대에 가격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단일가 거래로 계속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과열 종목을 정규 시간대에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럼 시장가로 주문 넣으면 그 시간에 무조건 이 타이밍에 사겠다라고 하면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단일가가 체결되는 시간, 그 시간 1, 2분 정도 전에 호가를 보시면서 네, 살만하다 싶으면 그때 주문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10분 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되겠고, 과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된다라는 거, 동시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8시 반부터 또 30분 동안 모았다 하는 거니까, 장전 동시효과 같은 경우는, 시가를 결정하는 동시효과 같은 경우는 과열과 같은 30분, 그리고 종가 동시효과를 결정하는 건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받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 같은 10분 동안의 단일가 매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일가 매매 거래 방법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면 한번 단일가 매매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